안녕하세요. 이웃집 아빠이자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 머니로직의 존입니다. 주말은 다들 편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카트를 꽉 채우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찍히는 금액을 보고 속으로 헉 소리를 삼켰습니다. 요즘 저희 집이 아주 시끌벅적하거든요.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막내 초등학생까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새 아이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속도를 보면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고 냉장고에 채워둔 과일이나 간식은 이틀을 못 버티고 동이 나버리죠. 영수증 길이가 아주 끝이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걸 마트 갈 때마다 뼈저리게 체감합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내 비상금이 또 날아가네 싶으면서도 양손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그저 배부르고 예쁘기만 하죠. 대한민국 4050 부모님들 아마 다들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들 건사하시느라 직장에서 치이고 사업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빠들, 엄마들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오늘만큼은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시원한 맥주 한 캔 꺼내놓고 제 이야기에 편하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다 재워놓고 혹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조용한 밤이 되면 식탁에 홀로 앉아 이런저런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가슴을 탁 막히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2030 청년층과 4050 기성세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무려 2.8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예전 젊었을 때 같았으면 그 봐라 결국 한국은 부동산이다 하면서 무용담처럼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사를 보면서 방문 너머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곧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큰아이의 뒷모습이 떠올라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4050 세대는 참 운이 좋았던 세대입니다. 물론 우리도 IMF를 겪었고 취업 전선에서 피 터지게 싸웠고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거저 얻은 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30대, 40대를 지나올 때는 월급 열심히 모으고 대출 조금 보태면 내 집 한 채는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혹은 지방이든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자산이 훌쩍 뛰는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올라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당장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30 청년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초봉 300만 원 남집 받아서 밥값 내고 교통비 내고 숨만 쉬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10억,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다리가 아예 치워져 버린 겁니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포기했습니다. 부모님 지원 없이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서 의욕이 안 생겨요. 화면 밖으로 전해지는 그 막막함과 좌절감.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저런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아빠로서 참 미안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렇다고 기죽어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못 사준다 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넘어지면 흙먼지를 털어주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십억짜리 아파트 대신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자본주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리적인 집을 사줄 수 없다면 내 아이가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스스로 튼튼한 배를 짓고 돛을 올려 항해할 수 있는 금융 근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가장인 저 역시 매일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는 마음 편안고 따뜻한 생존 솔루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아이의 손을 잡고 자본주의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우리 세대가 어릴 때는 무조건 저축이 최고였습니다. 꿀꿀이 저금통에 동전 모아서 은행 통장에 넣고 잉크로 이자가 찍히는 걸 보며 기뻐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은행 예적금 이자만으로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상승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은행 청약 통장,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옆에
미성년자 증권 계좌를 하나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이건 아이에게 주식의 등락을 보며 도박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훌륭한 실물 교과서입니다. 저희 막내 초등학생 아이가 용돈이나 세뱃돈을 받으면 저는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나 아이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우량한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한두 주 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너도 이 회사의 주인이 된 거야. 저 사람들이 널 위해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줄 거야. 머리가 좀 굵어진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에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 기업이 성장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ETF 같은 지수 추종 상품을 함께 고릅니다. 소비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던 아이들이 자본가와 주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서서히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시각의 차이가 10년, 20년 뒤 우리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을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 우리 아이들만이 가진 최고의 무기, 시간의 마법을 묻으세요. 부동산 격차가 크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은퇴가 다가오니 마음이 조급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10년, 20년, 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시간이 복리라는 마법을 만나면 부동산 부럽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학원 하나, 문제집 한 권 덜 산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딱 10만 원, 20만 원만 떼어내보세요. 그 돈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ETF나 매달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튼튼한 자산들을 아이 계좌에 사 모으는 겁니다. 당장 1, 2년은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파란불이 켜져서 속상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리고 큰아이가 30대가 되어 결혼을 생각할 때쯤 그 계좌를 열어보세요.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묵묵히 먹고 자란 그 계좌는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엄청나게 든든한 시드머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드머니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의 약수가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당장 내일 밥값이 없어서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아파트 한 채는 못 사줘도 우리 아이들이 평생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의 기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당장 내 노후 준비는 뒷전이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유학비,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050 기성세대의 평균 통계가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 없이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죠. 그 헌신적인 마음, 저도 아튼 아빠로서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속 깊은 사랑은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의 얇은 지갑에 가난하고 병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지 않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 비상시 산소 마스크 쓰는 법 다들 아시죠? 승무원들이 늘 강조합니다. 무조건 어른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 아이를 쓰시어 주라고. 자본주의 생존법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계좌를 꼼꼼히 챙겨서 노후 걱정 없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빠 엄마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넌 네 인생 헐헐 날아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하고 농담 섞어 멋지게 등 떠밀어 주는 것. 그것말로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든든한 깃배입니다. 자녀 계좌 신경 쓰시는 딱 그 정도만큼 우리 부부의 노후연금도 꼭 쓰다듬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맘 편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부동산 자산 격차가 벌어졌느니, 벼락거지가 됐느니 하는 자극적인 말들에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장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와 세상의 빠른 변화는 그저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대신 오늘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내 가족의 밥상머리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큰 아이부터 막내까지 모두 모아서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 창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해보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거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계신 대한민국의 4050 부모님들,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정을 지켜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흘린 그 귀한 땀방울과 오늘 자녀를 위해 심어둔 작은 자본의 씨앗과 따뜻한 대화가 보여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외롭고 불안한 길이지만 저희 머니로직이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웃이자 든든한 멘토로 함께 걷겠습니다. 마음 편안한 자본주의 생존법, 앞으로도 차근차근 다정하게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오늘 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친 하루 끝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따뜻하게 눌러주시고요. 새 아이를 키우며 겪는 현실적인 교육비 고민이나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계획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읽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뼘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이웃, 머니로직의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